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엔잡러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뭔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을 위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자료 한번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NS 활동으로는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활동을 통한 협찬이나 체험단 리뷰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SNS마다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네이버는 애드포스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티스토리나 애드센스를 통해서 광고 수익도 얻을 수가 있어요. 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나만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쌓을 수 있어서 나 스스로의 가치 창출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또 온라인 쇼핑몰도 있는데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파트너스, 아이디어스 몰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없어도 개인으로 누구나가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쇼핑몰을 통한 판매 수익도 가능하고요. 또 자신의 물건이 아니더라도 해외 구매 대행이나 도매몰을 이용해서 물건을 이제 판매하는 경우도 많아요. 또 매장 없이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진입이 편하고요. 그다음에 또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이제 콘텐츠나 지식 정보를 이제 판매하는 부분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지식이나 글을 통한 수익도 많이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취감은 비단 아이들한테만이 아니라 이제 성인도 마찬가지인데요. 무조건 일단 조그만 일에서 성취감을 느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이나 지식을 이렇게 PDF 소책자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도 있고요. 또 뭐 많이들 아시고 있는 브런치 작가나 티스토리, 네이버 포스트 등으로 활동하면서 업체 그 협찬이나 이 소송의 원고료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동시에 자기의 컨텐츠를 개발하는 이런 수단이 되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활동으로 이게 잡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역 내에서도 활동하시면서 이제 약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일단 지역 기자단이나 지역 활동가 그리고 마을 강사 등 다양한 역할이 있는데요. 주민 제한 공모 사업이 있는데 거기 안에 이웃 만들기 사업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일단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약간 활동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거나 그리고 경험을 쌓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나만의 가치를 발견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쉽게 접근하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리고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수익으로는 중고 물품을 파는 것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당근 알바라는 단어가 생겼잖아요. 안 쓰는 물건을 판매해서 수익으로 전환을 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생들이 자신들이 안 쓰는 물건을 판매해서 용돈을 받는다고 또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을 통한 판매도 가능하지만 지역 내 행사나 플리마켓을 통해서 판매도 가능해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소개드릴 건 이모티콘인데요. 혹시 이모티콘 다들 쓰시죠? 하루에 몇 번씩 쓰시는데 카톡이나 오지큐, 모이톡 등을 통해서 이모티콘 제작해서 판매할 수 있는데 요즘은 뭐 일러스트처럼 고급 기능이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손글씨로도 이모티콘을 만들 수 있어요. 저희 딸 같은 경우도 중학생인데 오지큐에서 이제 이모티콘을 해서 수익이 매달 제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부모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모티콘을 제작해서 수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자본소득이죠. 계속 쌓여서 한 번 일하고 나면 계속 쌓여서 이제 수익이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라는 정도로 네, 이모티콘도 추천해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간단하게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료 외에도 혹시 또 추천해 주실 만한 활동들이 있을까요? 그 수공예 같은 거 네. 공방 같은 데 찾아가서 좀 기술 같은 만드는 거 배운 다음에 그런 거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공방에도 이제 중학생이 꾸준히 배우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그거를 모아서 판매나 기부 쪽으로 이제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활동 보면서 이것도 좀 뜻깊은 활동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판매하실 생각이면은 내 아이가 가장 좋아하고 요즘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좀 잘 보시다 보면
그 아는 분이 그 굿즈라고 하죠. 네. 그 펜 그리고 그거랑 인스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 디자인해서 조금 수익을 보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음. 내 아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슬라임 같은 걸 해가지고 네. 유튜버 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슬라임 음. 카페도 여시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집중하시다 보면 그게 이제 결국에는 다른 아이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이템은 주변에 있다. 네, 그죠? 주변에 있다. 눈앞에 있죠. 네. 네. 또 혹시 네, 추천하실 저 거 같은 있나요? 경우는 지금 우리가 학부모잖아요. 네. 그리고 당당한 학부모가 되면서 결국은 당당하게 사회인으로서 아이들도 같이 성장하는 거라서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 학예사들 있죠. 그 큐레이터나 뭐 이런 거를 요즘은 부모님하고 아이랑 같이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격 과정을 아이가 뭐 드론이나 아니면 코딩 이런 데 관심이 많으면 4차 산업혁명 지도사 이런 거에 자격이 그 연령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수강을 하시면서 즐겁게 하다가 그걸로 이제 같이 그 수업을 아이들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해보시면서 아이의 어떤 소질이나 어떤 탤런트도 개발할 수 있고요. 내가 얘가 도대체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라는 부모님들한테 제가 같이 한번 뭔가 경험을 많이 한번 해보시라라는 걸 많이 얘기 드리거든요. 그러면 아이한테 자격증이라는 것도 놀면서 드론 하면서 뭐 코딩을 하면서 자격증도 하면서 아이가 그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진로로 설정이 돼도 좋고 결국은 이제 그게 부모님의 또 역량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유님 말씀 들으면서 부모님들도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독서 모임이나 이렇게 소모임들이잖아요. 도서관을 매개로 독서 모임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학교 뭐 학부모회를 통해서도 독서 모임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활동이 수익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일단 활동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이제 처음이 어려우신 분들은 독서 모임 같은 걸로 시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드네요. 아까 간단히 제가 이웃 만들기 사업 네. 같은 거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단체로 좀 3명 이상이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럼 네. 평소에 마음 맞으시는 주변 분들하고 같이 시작하면 약간 그래도 위험 부담이 적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나보다 잘하는 면이 있고 나도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면이 있으니 같이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혼자는 두려우니 네. 그죠? 같이 시작해서 이제 일단 시작을 하면 뭐든지 또 두려움을 깨고 할 수 있으니까 같이 네.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생각보다 저희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저는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주변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반면 또 망설이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각자 다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주변에 망설이는 분들도 참 많은데 우리 방송을 통해서 오늘 엔잡러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다들 좀 공감을 하시긴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한마디로 이제 엔잡러가 꼭 필요한지 그리고 또 엔잡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마디씩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네, 손효주부님 저부터 먼저 해볼까요? 네. 엔잡러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직업은 꼭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직업을 다시 일을 할 때 되게 어려웠던 부분이 육아를 포기해야 되나라는 생각이었어요. 나는 육아랑 꼭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 있었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 선택하지 않아도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육아라는 나도 직업을 가는 나도 결국엔 저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이 효능감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느낌이 내 자식한테도 그리고 주변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만이 아니더라도 꼭 한 번은 도전을 해보셔고 실패를 한다 해도 그것도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이니 꼭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잡러는 아니고도 한 1, 2잡러 뭐 정도라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여유님은요? 네,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그 저희 큰애 초등학교 3학년 때 굉장히 그 승승장구하신 분이 교감님으로 오셨다가 다시 너는 여기서 일을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장학사로 다시 데려가신 분이 있어요. 6개월 만에. 그분이 이제 학부모에서 마지막에 이제 인사도 해주시면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40대 초반 중반이었는데 교감님이시면서 두 딸은 일찍 결혼해서 이제 누구나 원하는 스카이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어떻게 그렇게 잘 키울 수 있어요?라고 했을 때 그분이 딱 2가지를 얘기한 게 기억이 나는데 한 가지는 아이들한테 하모니를
키울 수 있는 거를 해라. 수영이 아니라 축구. 아니면 뭐 그냥 바이올린 혼자 연기하는 게 아니라 오케스트라나 합창 이런 거를 꼭 자기는 그거밖에 한 게 없고 또 한 가지는 다들 이렇게 예의주시하면서 했는데 뭐였냐면요. 나가세요였어요. 나가세요. 집에 계시지 말고 나가세요. 그랬더니 그 당시 어머니들이 다 저희 경단녀고요. 저희 선생님처럼 능력이 없고 막 이러니까 아니 저희가 그 반포에 있는 학교 바로 뒤에 그 큰 쇼핑몰이 있잖아요. 거기 캐셔 못 하냐고. 캐셔라도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냐. 그 이유는 두 가지였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가자미 눈에 시선을 거둬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으로써 자기 성취를 하라. 뭐가 됐건 어떤 돈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역시 저 또한 일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많이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육아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 육아와 성장을 다 잡는다라고 생각을 드리고 싶고요. 그 우리가 한참 워라벨은 다 아시죠? 아까 밸런스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워라하 하모니까지 오고 지금은 뭔지 아세요? 워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인티그레이션에서 일과 삶의 통합.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떼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나의 어떤 변화와 성장을 보는 걸로 삼으면 어떠실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모두들 박차고 나가시기를 권해드려 봅니다. 네. 오늘 구청 사이트가 아마 조회수가 폭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박지혜님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두 분이 얘기하신 거랑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경단녀 시절을 겪으면서 누구누구의 엄마로 맨날 불렀지 제 이름이나 제 닉네임으로 불러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몇 년 동안은 되게 그러면서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좀 잃어가고 나 왕년에 나 안 이랬는데 나 라떼는 참 막 이랬는데 막 그런 후회라든지 그런 회고 같은 걸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엄마가 아닌 내 이름으로 설 수 있는 기회는 누구한테나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잡았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방송을 듣다 보니까 엔잡러라고 하면 저희는 직업 그리고 수익 바로 연결되는 단어인 것 같은데 수익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창출하고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신의 콘텐츠 그리고 자신의 성장 등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혹시 그거 아시나요? 요즘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유튜브나 SNS 활동을 퇴직 연수로 시켜주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퇴직이 그만큼 빨라졌고 뒤에도 이제 경제 활동을 이어가기 때문에 퇴직이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이제 일을 그만두고 쉬는 개념이었지만 이제는 퇴직하고 난 이후에 자신을 또 개발하고 무언가 활동을 재개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저희도 엄마로서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제약들이 참 많았잖아요. 항상 아이들 케어해야 되고 집안도 그렇고 제약이 많았지만 엄마들 안에도 많은 캐릭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엔잡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수익보다 자신의 가치를 창출하고 또 자신의 컨텐츠 개발 그리고 자신 안에 잠자고 있는 캐릭터들을 한번 깨워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요. 학부모님들께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자신 안에 어떤 캐릭터가 있을지 한번 키워보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와 함께 학부모가 공감하는 학부모를 위한 학부모당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